불법 정치자금,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오늘 법원에 출석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교통혼잡세 옹호단체들은 잠정 중단된 교통혼잡세를 다시 시행하라며 법원 앞 시위를 벌였습니다. 괴물 허리케인 헬렌에 의해 최소 22명이 사망했습니다. 13세 소녀를 공원 나무에 묶어 잔인하게 성폭행한 용의자가 16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뇌물수수 등의 5개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오늘 법원에 출석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7일 맨해튼 법원에 출석해 캐서린 파커 행정판사 앞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날 자진 출두를 서약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판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파커 판사는 아담스 시장이 10월 4일에 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 출석 이후 아담스 시장의 변호인 알렉스 스파이로는 기자들 앞에서 아담스 시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다음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기각시켜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은 26일 57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서 아담스 시장의 전자금융사기, 뇌물수수, 불법 선거자금 모금, 해외 국가로부터 정치자금 모집, 공모 및 선거운동 관련 등 5건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은 10여 년 동안 무료 국제선 항공편과 업그레이드, 식사, 고가의 호텔 객실 등을 포함해 10만 달러 이상을 받았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사퇴 촉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뉴욕 출신 민주당 거물인 찰스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 원내대표가 아담스의 정치적 명운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담스 기소 직후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뉴욕시장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아담스 시장의 혐의는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슈머 원내대표는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을 뿐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성명서를 통해 다른 뉴요커나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담스 뉴욕시장도 무죄 추정 원칙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무죄 추정 원칙은 미국 사법제도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사퇴 촉구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두 거물급 정치인은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나 그동안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진 사퇴를 촉구했음을 감안하면 여론 추이를 살펴본 뒤 사퇴 촉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연방검찰은 아담스 시장의 불법 행위가 아주 장기간 롱러닝했다고 주장했고 아담스 측근들이 터키 측 인사들과 항공권 및 숙박 등을 논의하며 아담스는 일체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제안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는 이메일 등이 확보된 점으로 미뤄 부패 혐의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지역 정치인들은 아담스 시장 기소와 아담스 측근들의 사퇴 및 이에 따른 공백으로 뉴욕시가 개점 휴업 상태이며 시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담스 시장의 조기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어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하지만 아담스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아담스 뉴욕시장의 기소 소식을 접한 뒤 의견 표명을 하지 않다가 거의 24시간 만에 성명서를 통해 아담스 시장의 뇌물수수 및 송금 사기 혐의 기소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 성명에서
뉴욕 주지사로서 저의 의무와 제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며칠간은 상황을 검토하고 향후 적절한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리 사퇴 또는 직무 배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호쿨 주지사는 우리는 모두 뉴요커에게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며 뉴욕시 정부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주지사실은 사상 초유의 현직 시장 기소와 관련 법률 전문가를 동원해 뉴욕 주지사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또 뉴욕시장을 강제로 해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이 자진 사퇴할 경우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공호관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며 윌리엄스 공익공호관은 완벽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혼잡세 정책 옹호단체들이 캐시 호컬 주지사가 무기 보류한 교통혼잡세 시행 재개를 위해 법원에 모였습니다. 교통혼잡세 정책 옹호단체인 뉴욕 시티클럽, 라이더스 연합, 시에라 클럽은 호컬 주지사와 주 교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교통혼잡세를 중단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호컬 주지사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고 시티클럽 회장은 말했습니다. 교통혼잡세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번만 부과되며 통행료는 주간 시간대인 평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지패스 결제 기준으로 승용차 15달러, 소형 트럭 24달러, 대형 트럭 36달러 등입니다. 교통혼잡세를 통해 징수한 요금은 매년 10억 달러씩 올려 총 150억 달러를 확보해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제노리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대표는 25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당국은 교통혼잡세를 시행할 준비가 됐다며 호컬 주지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통혼잡세는 여러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며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선 교통혼잡세 징수가 보로에서 맨해튼 시내 밖으로 출퇴근하는 운전자에게 불공평한 부담이라는 겁니다. 또한 요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요금서를 피하면서 발생하는 주변 동네의 환경 문제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괴물 허리케인 헬렌에 의해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400만 명의 사람들이 정전 사태를 빚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해 현재까지 총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 북부 지역은 재앙적 홍수로 인해 산사태 및 주요 시설들이 무너져 내려 역대 기록적인 홍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외에도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시피강 등의 폭우로 인한 미약한 홍수가 지속되는 중입니다. 또한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전 사태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 허리케인이 미 남동부 일대에 악몽의 해일을 일으키고 위험한 폭풍과 폭우를 몰아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헬렌은 앞서 허리케인 5개 등급 중 최강 바로 밑에 카테고리 4 세력으로 플로리다주 북서부에 상륙했습니다. 내륙으로 북진하면서 급속히 약해진 헬렌은 허리케인 이전의 열대 폭풍으로 그 등급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미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여전히 오늘 이른 아침 지속 풍속이 시속 110km를 기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 테일러 카운티 당국은 의무 대피 경고에 따르지 않는 주민들에게 사망 시 신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구 마커로 몸에 이름을 써두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하굣길 퀸즈 키세나 파크를 걷던 13세 소녀를 공원 나무에 묶어 잔인하게 성폭행한 용의자가 16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퀸즈 검찰은 25일 25세 크리스찬 인가를 성폭행, 강간, 성범죄 유기 등 16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인가는 에콰도르 출신 난민으로 사건 당시 퀸즈 코로나 소재 보호소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인가는 지난 6월 13일 대낮에 플러싱 키세나파크에서 13세 미성년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신발끈으로 이들을 나무에 묶은 채 소녀를 강간했습니다. 또 다른 13세 소녀는 그 장면을 지켜보도록 강요했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은 용의자의 흉악함으로 학교를 끝내고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던 두 아이에게 대낮에 악몽이 됐다며 뉴욕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혐의인 1급 성폭행죄를 적용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가는 최대 2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무단횡단을 처벌하지 않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NYPD의 무단횡단 티켓 발부 대상이 특정 지역, 인종에 한정돼 있다는 보고서 결과가 나온 지 약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앞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퀸즈 이스트 엘머스트, 잭슨 하이츠와 자메이카 등 5개의 특정 보로에만 티켓 발부 수가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무단 횡단 처벌이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 특성상 길이 좁고 밀집돼 있어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이 많은데 현재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혹은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통시동에 반하는 횡단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 횡단 시 적발되더라도 티켓은 발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주의를 줄 수는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메르세데스 라르시스 시의원은 유색인종의 불균형으로 발부된 무단 횡단 티켓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장 서명을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120일 후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연방의회가 80일짜리 땜질식 임시 예산안을 마련함에 따라 셧다운을 막을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예산도 만료됨에 따라 연말에 또 한 번의 위기와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80일짜리 땜질식 임시 예산안의 합의, 어제 이를 표결에 회부해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표결에서 연방하원은 찬성 341표 대 반대 82표로 가결됐고 연방상원에서는 찬성 78표 대 반대 18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 회계연도만 되면 셧다운 위기, 땜질식 임시 예산안, 다시 셧다운, 또 해결 등의 악순환이 올해도 여지없이 반복됐고 이제는 셧다운 위기에 대한 긴장감마저 사라질 정도입니다. 어제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상하원 의원들은 모두 공화당 보수 강경파로서 투표 시 미국인 확인 의무화 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 같은 반대에 따라 처음 고려됐던 6개월짜리 예산안은 3개월, 최종적으로 80일로 줄어들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를 현직 대통령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는 공화당 달래기식 성격 법안을 포함시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땜질식 예산안은 오는 12월 20일 만료되므로 연방정부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앞두고 또 한 번의 셧다운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대선이 끝나 새 대통령이 결정된 뒤여서 선거에 패배한 측의 예산안 반대 등 목리부리기도 우려됩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꽃 튀는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이 침묵을 깨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 모습을 드러낸 뒤 10주간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2년 만에 회고록 출판을 앞두고 폭스뉴스 인터뷰에 등장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야당과 주류 언론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낙인 찍었다. 유독성 분위기를 부채질하고 트럼프를 해치려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 남편이 무사한 것에 대해 두 사건 모두 정말 기적이었다. 7월 13일 첫 암살 시도는 기적이었다. 잘 알다시피 그 정도라면 트럼프는 기적이 아닌 한 다시 우리 옆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국가가 그를 정말로 필요해서 지켜주는 것 같았다며 트럼프가 하늘이 선택한 인물임을 강조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나라가 고통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경제, 국경, 국가안보가 모두 더 나아졌다. 남편이 독한 트윗을 몇 개 날렸을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은 이 나라에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그 에모프도 해리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뒤 5주간 전국 30여 곳을 방문, 선거운동을 돕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연착륙 경로에 있으며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막바지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어제 방영된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연착륙길에 있으며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를 잡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왔다. 경제지표는 지금 그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지금도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물가 상승률은 크게 낮아졌고 임금은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마지막 단계로 주택가격과 렌트비 부담 등 주거비용을 내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금리 동향과 관련 연준이 지난주 0.5%포인트 B컷에 이어 중립금리 수준으로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으나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옐런 장관은 국채 이자 비용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금융 비용을 우려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2020년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된 속도가 당초 추정보다 더 빨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미국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3%로 종전 추계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예전 추계 때보다 상향 조정됐으며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또 2022년 1분기와 2분기 두 개 분기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분석됐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2022년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0.3% 성장한 것으로 조사돼 기술적 경기 침체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매년 가을 분기별 국내 총생산 외에 분기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추가 자료 등을 감안 연례 조정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경기가 침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연준의 너무 가파른 금리 인상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새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가 첫 방송됩니다. 새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는 판사의 몸에 들어간 악마 강빛나가 지옥 같은 현실에서 인간적인 열혈 형사 한다운을 만나 죄인을 처단하며 진정한 판사로 거듭나는 선악공존 사이다 액션 판타지입니다. 못된 악마이자 나쁜 판사인 강빛나의 통쾌하고 속 시원한 활약, 사악하지만 사랑스러운 안티히어로가 선사할 짜릿한 사이다와 카타르시스가 기존 드라마들과 결이 다른 이유라고 조희수 작가는 밝혔습니다. 또한 조희수 작가는 드라마에는 판타지, 범죄, 액션, 로맨스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다양하게 담겨 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에서 비로소 진짜 재판이 시작되며 여기서 펼쳐질 강빛나의 악마식 응징도 저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2024 뉴저지 추석 대잔치가 28일부터 29일까지 뉴저지 리치필드 파크에 있는 뉴 오버팩 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참여 예정이었던 남성 아이돌 그룹 에이머스는 공연 비자상의 문제로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리스테리아균 감염 우려로 최소 700만 파운드를 리콜한 보어스 헤드 육류 제품의 10번째 사망자가 뉴욕에서 나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는 25일 MTA에 오는 2029년까지의 5년 장기 프로젝트에 648억 달러 규모의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20개 대도시 중 뉴욕과 워싱턴 DC 등의 집값은 계속 오른 반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 서부 지역 집값은 내리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배 이상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체포됐던 44세 남성이 지난 25일 밤 12시쯤 맨해튼 콜롬비아대 전철역에서 21세 여성을 강간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0일 마이애미에서 열렸던 2024 MLB 경기에서 오타니 선수는 홈런 3개와 도루 2개를 기록했는데요. 다저스 측이 당시 해당 공을 준 관중에게 30만 달러를 제시했으나 거절, 현재 최소 50만 달러로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여행 잡지 타임아웃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에 성수동이 4위로 선정됐습니다. 타임아웃은 가죽 인쇄 산업의 중심지였던 산업지대가 붉은 벽돌로 된 창고와 공장 갤러리가 어우러진 동네로 탈바꿈됐다며 성수동을 서울의 브루클린으로 평가했습니다. 팔팍타운 정부의 전 한인 직원 김 씨가 팔팍타운 정부의 폴김 시장과 이 시설 관리자 소피아 장 클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타운 정부 클럭으로 근무하며 적대적 근무 환경, 성차별, 보복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최저 기온은 6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0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4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27일 금요일 티켓이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